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이스라엘에게도 에너지 시설만큼은 더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심지어 이란이 갖고 있는 원유도 더 많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LA 롱비치항에 입항한 한 대형 화물선에서 컨테이너 수십 개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청소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미국 지상파 방송에 한류 전용 채널이 올해 안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이스라엘에게도 에너지 시설만큼은 더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란에 지상군도 보내지 않겠다면서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Prime Minister Netanyahu about attacking the oil and gas fields. Yeah, I did. I told him don't do that, and he won't do that.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에 대해선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고 가끔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And do you intend to potentially put U.S. troops or more troops in the region?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이어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뭐든지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전투 중 피격당해 중동의 미군 공군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으로 2천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의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I think that number could move. Obviously, it takes money to kill bad guys.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내부의 여론이 달갑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을 추진하는 데에는 커다란 정치적 논쟁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심지어 이란이 갖고 있는 원유도 더 많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어제 한때 120달러 육박했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100달러 중반대로 조금 진정됐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미 바다로 출항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1억 4천만 배럴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공급이 줄어든 양을 최대 2주간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물량으로 국제 유가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In essence, we will be using the Iranian barrels against the Iranians to keep the price down for the next 10 or 14 days as we continue this campaign. 뉴욕타임스는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오히려 이란에게 큰 돈을 안겨주는 조치인데 그만큼 미국 정부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You know, if I do that, oil prices will go up, the economy will go down a little bit. I thought it would be worse, much worse actually. I thought there was a chance it could be much worse. It's not bad, and it's going to be over with pretty soon.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갔던 북해산 브렌트유는 105달러 선까지 내려섰습니다. 또 한때 1% 떨어졌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란 제재 완화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만으로는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운 만큼 작은 충격에도 다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압박했지만 이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인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전날 밤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 카메라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진 않았지만 이란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이 더 기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people step up. In the case of Japan, I hear they get more than 90% of their oil through the strait. So that's a big reason to step up. 일본에 4만 5천 명의 주일 미군이 주둔한다고 재차 언급하며 일본이 상응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한 기자가 동맹국에 왜 전쟁 계획을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하자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Okay?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Okay? 2차 대전을 상기시킨 이 발언에 다카이치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듯한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공개석상에선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そして我が国は周辺国に対する攻撃、ホルムズ海峡の実質的な閉鎖についてもこれは非難をし 이어진 비공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다카이치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ホルムズ海峡の安全確保ということは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た。ただ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당초 예정됐던 업무 오찬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가운데 회담은 약 1시간 반 정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산 원유 증산과 차세대 원전 투자 등 일본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와 관련해 논의가 집중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의 공동 발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유럽에선 27개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하나같이 이란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표명했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27개 국가 정상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전쟁 지원 요청에 대해 하나같이 거부 의사를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격앙된 현재 상황에선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해군을 보내지 않겠다던 입장을 유지하면서 며칠이라도 휴전하고 협상 기회를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J'ai pu hier ensuite parler avec le président Trump et il a dans la nuit lui-même appelé à cesser tous ces bombardements et ces attaques contre les infrastructures civiles.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중동에서 전투가 지속되는 한 독일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Dann allerdings sind wir auch im engen Austausch, nicht nur mit Israel, sondern auch mit den Golfstaaten, die auch auf Deutschland schauen und die ich besucht habe zu Beginn des Jahres. 전쟁 초기부터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전쟁을 국제 규범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골로프 슬로베니아 총리와 슈터커 오스트리아 총리 등 다른 EU 정상들도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유럽연합을 향해 나토 동맹 체제에 매우 실망했다며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그린란드 사태 때와는 달리 EU 국가들이 아직까진 트럼프의 나토 탈퇴 압박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LA 롱비치항에 입항한 한 대형 화물선에서 컨테이너 수십 개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해안경비대는 대만에서 출발한 OOCL 선플라워호가 파도와 강풍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최소 32개의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향해 도중 최대 20피트, 약 6m 높이의 거센 파도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선박 화물 중심이 무너지면서 전복 위험이 있고 남은 컨테이너가 항만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하역 작업 안전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선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막히면서 출근길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철도 회사인 유니언 퍼시픽은 오늘 새벽 리치먼드 지역에서 화물열차 약 20칸이 선로를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에서 에탄올이 유출됐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주민 안전에는 위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탈선으로 철도 건널목이 폐쇄되면서 인근 도로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복구 작업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드론을 이용해 마약과 흉기 등이 반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새벽 유티카 인근 마시 교정시설에서 발생했으며 교도관이 드론을 이용한 물건 투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길이 약 20cm의 칼 2자루와 휴대전화, 충전기, 그리고 합성 마리화나 530g이 발견됐습니다. 또 일부 물품에서 환각물질이 확인됐으며 전선이 노출된 상태로 발견돼 폭발물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드론을 회수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교도소 상공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학부모 단체인 Moms for Liberty가 교원 노조와 손잡고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두 단체가 연대를 맺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아이들이 화면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다라는 공통 의견을 갖고 협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초등학생의 수업 내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고 학부모가 기기 사용을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합이 정치적 경계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과 건강을 우선으로 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16살 미만 청소년의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역 뉴섬 주지사와 톰 스타이어와 맷 마한 등 차기 주지사 후보들에게도 지지를 받아 정치적 동력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론도 규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81%가 미성년자의 SNS 계정 개설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사와 교직원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LA 다운타운 그랜드팍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교사와 교직원 노조는 임금 계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조 측은 향후 2년간 평균 17%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 측은 2년간 평균 8%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교사와 상담사, 간호사, 급식 직원 등 6만 명 이상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LA 통합교육부는 최근 카발로 교육감의 FBI 수사 여파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사망자가 실제보다 크게 적게 집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진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 진단서를 인공지능 AI로 분석한 결과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 사망자가 약 15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병원 밖에서 숨진 환자와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서 누락 가능성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초기 검사 부족과 사망 원인 판정 시스템의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지상파 방송의 한류 전용 채널이 올해 안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SBS 드라마를 비롯한 K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려면 넷플릭스 같은 OTT나 우리나라 가전사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패스트, 그리고 위성TV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미국 지상파 채널을 통해서도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185개 지상파 방송국을 보유한
미국 2위의 지상파 채널 사업자 싱클레어 그룹이 한국 콘텐츠 전용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채널명은 K채널 82로 정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의미하는 K와 한국 국제전화의 국가번호인 82를 결합한 겁니다. SBS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이 이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게 되면 한인교포는 물론 미국 시청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K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SBS 콘텐츠가 좀 더 폭넓고 또 안정적으로 미국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 not just K-pop, but Korean culture. There's so much about this country that I think we need to expose to a greater American audience. 한류 확산에 기여할 K채널 82는 올 하반기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구름.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3거래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내린 가운데 나스닥과 S&P 지수 역시 각각 0.2%대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기술주가 오른 반면 소재 업종이 2%, 경기 소비재가 1% 하락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장 초반 하락폭이 컸던 미증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덕분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이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능력이 없다고 밝히며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미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 러시아산 원유의 인도화 판매를 승인하며 제재를 일시 완화한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내 추가 파병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한 점이 유가 하향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전일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3% 하락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였다는 소식으로 3%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총액을 웃도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 안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트럼프 행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 부담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미증시는 당분간 방향성을 탐색하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더욱 큰 도약을 위해 본사를 LA 다운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경찰이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일대에서 인신매매 단속을 위해 연말까지 감시 카메라 18대를 설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시작된 시 전역 인신매매 단속 활동의 연장선으로 경찰은 영상으로 범죄자를 특정하고 체포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LAPD는 자료는 경찰 내부에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본사를 LA 다운타운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본사는 약 4만 8천 제곱피트 규모로 풀 서비스 지점을 함께 운영하며 은행의 장기 성장 전략과 한인 커뮤니티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은행 측은 이번 이전을 통해 다운타운 금융 중심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와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49회 갈라 어워즈 행사에서 한인 경제와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사업가상은 이영근 프로클럽 대표, 최우수 리더상은 황병국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 커뮤니티 공로상은 잔림 KAF 한인재단 이사장에게 각각 수여됐습니다. 또한 샌디추이 GC 내추럴 대표와 윤민환 치매킹 대표, 브라이언 나 메가 캐피탈 펀딩 대표도 나란히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저녁 할리우드 인근 태글리안 컴플렉스에서 열린 이번 갈라 행사에는 캐런 베스 시장과 김영한 LA 총영사 등 한인 상공인들은 물론
300여 명의 한인과 주류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 제정 노력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상하원에서는 관련 법안 공청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한인사회와 AAPI 단체들이 참여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주의회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위원회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지아텍이 글로벌 미디어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한인 이민사를 조명하는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 빌모어 학생센터에서 하와이 영화 앞 무지개 나라의 지혜가 상영되며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담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주최 측은 행사 전 한국 음식도 제공되며 좌석이 제한된 만큼 사전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네, 천연가스 생산단지의 폭격을 받은 카타르는 한국을 비롯한 계약 국가들에게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 공급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제 더 이상 핵 연료를 농축할 수도 없고 미사일도 못 만드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규모 해상 가스전 가운데 하나이자 이란 가스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폭격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정제, 가공하는 근처 아살루의 정제단지도 공격당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걸프 지역 내 에너지 시설 전체를 보복 대상으로 삼았고 در نتیجه این اقدام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 산업단지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마레프 정유시설과 주바일 석유화학단지, 쿠웨이트 미니 알 아흐마디 정유시설도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은 이란의 공격 탓에 LNG 생산 라인과 가스 액화 연료 시설 등이 피해를 당했고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과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에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이 이어지고 복구가 늦어지면 기존에 계약한 LNG 공급량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면서 אני יכול לבשר לכם,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이란 가스전 공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이 기존 전장과 거리가 있는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의 해군 기지를 공격하기도 해 확전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물질 탈취 등 전쟁을 끝낼 명분을 찾기 위해 기어코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배치됐던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이 이번 주말 중동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 수천 명 추가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일본을 출발한 소형 항공모함급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이 주말쯤 페르시아만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유조선 보호 임무를 맡을 수도 있지만 핵물질 탈취나 하르그섬 점령 등 특수작전을 지원하는 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전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추가 파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병력을 활용해 이란 연안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동원한 이란 핵 탈취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성공할 경우 트럼프로선 이란의 핵 문제가 급박한 위기도 아닌데 왜 전쟁을 일으켰냐는 국내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종전을 위한 승리 선언의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Will it be necessary to use even a limited ground force to secure whatever nuclear material remains in Iran? You mean to go in and get it? Yes, sir. Why would I tell you a thing like that? 영국에 주둔 중이던 특수작전 전용 수송기가 중동으로 향했다는 미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상작전은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장기전에 늪에 빠질 위험은 물론 핵물질 탈취 작전의 경우 교전 중 방사능 유출 등으로 인한 미군의 대규모 인명 피해도 각오해야 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도 3% 가까이 떨어지며 5,700선으로 밀렸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1원 넘게 오른 1,505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급등한 환율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결국 17.9원 오른 1,5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사흘 전 장중에 1,500원을 넘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간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 시설을 폭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은 데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컸습니다. 생각보다 매파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단시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위험을 회피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증시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스피는 2.7% 떨어진 5,763회, 코스닥은 1.7% 내린 1,143회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과 유가 수준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충격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대외 건전성 주요 지표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들입니다. 환율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상승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안정 3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환율 급등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예비경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은 부동산 대책을, 경기는 북부특별자치도 분도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토론회.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서울 부동산 문제로 맞붙었습니다. 구청장을 3년 임했던 정원호 후보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실속형 분양주택을 공약한 데 대해 삼선 의원인 박주민 후보는 공공임대 확대란 현 정부의 철학과 안 맞는다고 따졌습니다. 공공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도 좀 상충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속형 분양주택이 늘어난 만큼의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이 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총선 때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던 삼선 의원 전현희 후보는 강남에서 높은 지지율로 이겨본 민주당 내 유일한 후보라고. 강남에서 승리해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구청장 출신의 재선 의원인 김영배 후보는 의정과 행정 경험을 겸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업하고 기획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야만.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김형남 후보는 서울 월세 0%로 동결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 토론회는 경기 북도 분도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며 찬성했고 새로운 북부특별자치도로 나름대로의 발전과 독립을 하면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추미애 후보는 경쟁력이 약화할 거라며
한준호 후보는 남북으로 단순하게 나눠선 안 된다며 각각 반대했습니다. 네, 지금은 행정통합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분도가 행정통합을 해치는 역방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엔 어떤 특혜를 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양기대, 권칠승 후보도 규제 해소와 재정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2일 경기, 24일 서울의 경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진 의원의 공천 배제를 시사하자 당내에선 후보 내정설까지 불거지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육선 주호영 의원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진 공천 배제를 시사한 이면엔 역시 대구 공천을 신청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극우 성향 유튜버인 고성국 씨가 있단 이른바 삼각유착 내정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고성국 씨가 이진숙을 밀고 있어서 저런다. 고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이 전 위원장과 함께 대구를 누비는 장면을 공개하는 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진숙 후보 이름만 잘 기억하시면 돼.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가 9명이나 됩니다. 김한구, 유영아, 이재만, 이진숙, 최은석, 홍석준 신청자와 달리 주 의원과 4선 윤재옥, 3선 추경호 의원은 중진으로 분류됩니다. 당내에선 중진들을 컷오프시키고 이진숙 전 위원장과 다른 공천 신청자들이 경선을 치르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천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당내에서 불거진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대구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른바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내놓고선 막상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당 밖으로 비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구 지역구 의원 6명은 오늘 인위적 컷오프에 반대한다며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동구에 이어 이제 성동구와 동작구까지 확산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크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요 며칠 사이 매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1,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최고가인 30억 원에 팔렸던 84제곱미터형이 최근 24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15개까지 떨어졌던 이 단지의 매물은 50개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분들 매도하시는 상황들 때문에 가격이 한 25억 선에서도 매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매물들이 쌓이면서 이번 주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지며 하락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동구는 103주, 동작구는 57주 만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지난주 강동구를 거쳐 한강벨트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천구와 양천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의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7주째 상승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화하며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 평균 18% 오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이후 매물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8천여 건으로 공시가격 발표 전인 지난 16일과 비교하면 2,500건 증가했습니다.
보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부분들이 일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물 증가로 매수자 우위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발표의 영향이 통계에 반영되는 다음 주에는 강남 등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오늘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시저 차베스 데이를 농장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차베즈의 성추문 논란 속에 이뤄진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 인물이 아닌 모두의 기여를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